네, 천재교과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3단원 화학평형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1번 다음 중 가역반응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자, 가역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진행되는 화살표를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보면 니은만 가역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역은 연소 반응이고 디귿은 우리 중화 반응입니다. 이 연소 반응과 중화 반응은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에 해당합니다. 비가역 반응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연소시키면 태워버리면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안정적인 물을 만들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니은만 가역 반응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화학 반응식을 보니까 1번은 단일한 화살 표시로 이거는 앙금 생성 반응을 나타내는 거고 나는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가역 반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가는 가역 반응이다. 아니죠. 화살표가 단일한 반응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도 앙금이 생성되면 다시 풀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가역 반응입니다. 니은 나는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가역 반응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역 반응, 즉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할 때 우리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이야기. 디귿 밀폐 용기에서 NH3를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NH3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 밀폐 용기에 NH3를 넣어두면 분명히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하다가 멈추는 듯한 게 보일 거예요. 그게 동적 평형 상태고 그때 각각 N2, H2, NH3가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디귿은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적 평형에서는 반응물, 생성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 밀폐된 용기에 항상 동적 평형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밀폐를 시켜야 돼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간에 따른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고 다가 평형에 도달한 것을 말한대요. 이쪽이 평형입니다. 지금 보니까 물이 증발하는 거랑 다시 돌아오는 응축하는 거 기체에서 액체로 돌아오는 응축하는 반응이 진행되는데 그게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 물의 증발이랑 수증기의 응축은 가역 반응이다. 네, 물이 액체였다가 증발을 하고 다시 기체였다가 액체로 돌아오는 이 응축 반응은 가역 반응이 되겠죠? 밀폐 용기 안에서 그다음 니은 나에서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다가 평형 상태였죠. 우리 평형 상태에서의 또 특징은 각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지점입니다. 즉 여기 증발 속도, 정반응인 증발과 역반응인 우리 응축 속도가 같은 지점이 우리 평형 상태예요. 근데 나는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증발이 더 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발 속도가 우리 응축 속도보다 큰 상태가 나가 되겠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이야기. 디귿 다에서 물은 더 이상 증발하지 않는다. 자, 디귿 틀린 이야기죠. 이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자, 동적 평형 상태는 우리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지 정반응과 역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일정한 거지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정답 기억 니은입니다. 자, 4번 밀폐 용기에 NO
일산화질소 2몰이랑 산소 1몰을 넣었더니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서 평형에 도달을 했대요. 이때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용기 속에 들어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각 기체의 양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정확하게 몰수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그 경향을 너는 알고 있니? 그런 걸 묻는 문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둘 다 반응물이에요. 즉 반응물을 넣었다면 가역 반응이니까 정반응이 막 진행이 되겠죠. NO와 O2만 넣으면 정반응이 진행돼서 동적 평형에 도달을 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 NO와 O2는 정반응이 계속 진행되니 점점점 감소하게 될 겁니다. 반응물은 감소하다가 일정하게 되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일정하게 되고 생성물은 원래 없었는데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페이지 121쪽 5번입니다. 20도씨에서 부피가 1리터인 밀폐용기 A 4몰을 넣었는데 A가 분해돼서 평형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B가 2몰, C가 1몰 생성이 되었다. 그래서 A는 2몰이 남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보만 선생님이 좀 적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게 화학 반응식과 평형상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핵심을 한번 뽑아보면 부피가 1리터인 용기입니다. 그리고 A가 4몰이 있었고 얘가 분해가 된대요. 즉 A는 반응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서 생성물 B와 C가 생성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몇 몰이 반응한 거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부피를 1리터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몰농도로 계산을 하면 우리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였죠. 그래서 이 분모의 부피가 1리터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요 4몰 있으면 우리 4몰 농도라고 알 수 있겠죠. 어쨌든 A가 처음에 4몰 농도가 있었고 반응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반응이 완료되고 평형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B는 2몰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C는 1몰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농도로 했을 때 2몰 농도, 1몰 농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평형에 도달한 2몰 농도와 1몰 농도는 반응에서 만들어졌을 거라서 이 2몰 농도와 1몰 농도는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물에서 2몰이 남았으니까 여기도 2몰이 되겠죠. 그럼 A는 4몰 중에 몇 몰이 반응을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2몰이 반응을 했습니다. 즉 다시 생각해보면 A가 2몰이 반응을 했을 때 B는 2몰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C는 1몰이 생성이 된다. 자, 이 반응한 몰수가 우리 화학 반응식의 개수로 들어갔었습니다. 즉 반응한 몰수가 화학 반응식의 개수로 들어간다. 지금 2대 2대 1의 비율이니 화학 반응식도 2대 2대 1의 개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화학 반응식은 2A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 A가 이제 어쨌든 평형에 도달을 했으니까 가역 반응인 거고 2B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평형상수를 한번 구해보면 평형상수는요. K는 반응물과 생성물로 하죠. 반응물 A 지수 곱하고 우리 생성물 B 제곱 그 다음에 C 이렇게 몰농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평형농도 다 넣어줄게요. 2 곱하기 2 그 다음에 B는 2 곱하기 2 곱하기 1 하게 되면 우리 K 값은 1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번엔 6번입니다. T도씨에서 부피가 1리터인 밀폐용기에 NO2 0.6몰을 넣었고 이런 반응이 일어나서 평형에 도달했다. 이때 생성된 N2O4의 양은 0.2몰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리터
0.6몰이니까 처음에 우리 처음 초기 NO2의 몰농도는 0.6몰농도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리터분에 0.6몰이니까요.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면 처음에 NO2 반응물이 0.6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끝난 후 우리 평형에 도달을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N2O4의 양이 0.2몰농도입니다. 0.2몰인데 이게 부피가 1리터인 용기에 있었으니 농도로 치면 0.2몰농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아까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생성물이 생성이 되었을 때는 반응을 통해서 나타난 양입니다. 따라서 여기 반응을 통해서 얘는 0.2몰농도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반응과 뭐가 연결이 됐었죠? 네, 계수가 연결이 됐었습니다. 이 반응하는 몰수비는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와 같다라는 게 있죠. 따라서 2대 1의 몰수비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NO2는 0.2의 2배인 0.4몰이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형에 도달했을 때 우리 생성물은 0.2몰농도 남은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평형에 도달하기까지 용기 안의 기체의 압력은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체의 압력은 기체의 분자수와 비례합니다. 기체의 분자가 많으면 압력이 큰 거겠죠. 따라서 도달하기까지는 밀폐 용기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양이 0.6몰에서 0.4몰로 감소를 하고 있고 사실 정반응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NO2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N2O4가 새로 생성되었습니다. 즉 기체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평형 상태에서 몰농도 B는 NO2와 N2O4가 2대1이다. 지금 여기서 보면 NO2 반응물 0.2몰 남았고 생성물 또 역시 0.2몰이기 때문에 0.2몰 농도로 1대1로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같은 조건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같은 조건이라는 말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평형 상태에서는 우리 온도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는 말은 온도가 똑같다, 온도가 일정하다. 그 이야기는 평형상수가 똑같다라는 이야기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원래 처음에서 우리 평형상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같은 조건이라면 평형상수가 일정을 해야 되니 이걸로 접근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 평형상수 K는요,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반응물의 제곱, 그리고 생성물의 몰농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0.2 평형농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0.2, 그 다음에 생성물 0.2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평형상수는 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NO2에 1.2몰을 넣어서 평형에 도달을 해도 이 평형상수는 5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NO2의 양이 0.4몰일지 평형 상태일 때 NO2가 0.4몰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화학 반응식을 써볼게요. NO2가 N2O4가 되는 이 화학 반응식에서 처음 1.2몰 농도 상태에서 반응을 진행을 시킵니다. 만약에 평형 상태에서 NO2가 0.4몰이라면 얘가 0.4몰이네요. 그럼 반응을 얼마나 한 건가요? 네, 0.8몰 반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계수비에 따라서 생성된
몰수는 생성된 몰농도는 0.4 몰농도가 될 겁니다. 그럼 얘도 역시 0.4 몰농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평형 상태일 때 평형상수가 5가 된다면 이 말이 성립을 하는 거겠죠. 그럼 K는 다시 정리해보면 0.4 곱하기 0.4 그 다음에 0.4로 이렇게 해주면 여기 보면 2.5가 나오네요. 2.5가 나오죠. 따라서 평형상수가 달라졌다. 즉 지금 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NO2의 양이 0.4몰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 기억이 맞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려웠네요. 다시 반복해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은 일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역시나 가역 반응이네요. 자, T도시에서 부피가 1리터인 밀폐 용기에 일산화탄소가 1몰, H2O가 1몰을 넣고 반응시켰더니 H2가 0.6몰일 때 평형에 도달하였다.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한번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평형상수는 우리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죠. 자, 반응물이 일산화탄소고 개수 1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1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물이 위에 분자로 올라가고 모두 기체이니 다음과 같이 평형상수로 나타낼 수 있고 평형상수일 때 평형 농도를 구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다시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산화탄소 H2 지금 1리터로 아주 고맙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1리터니까 항상 몰농도는 1리터분의 몰수, 1리터분의 몰수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처음 우리 일산화탄소는 1몰농도였고 H2O도 1몰농도였다. 그랬더니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 H2가 우리 0.6몰농도이다 라는 거죠. 자, 이거 어디서 생긴다고요? 네, 맞아요. 여기 반응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반응 과정에서 0.6몰만큼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반응은 우리 화학 반응식의 개수랑 똑같으니 1대 1대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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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네요. 그러면 얘 반응한 것도 0.6몰. 0.6몰, 그 다음에 생성된 거 0.6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평형 상태일 때 얘네들의 몰농도를 계산하면 일산화탄소는 0.4몰, H2O 수증기도 0.4몰, 이산화탄소 0.6몰, 수소 0.6몰이 됩니다. 그럼 이 평형상수식에 얘를 한번 대입을 해보게 된다면 자, 0.4 곱하기 0.4 그 다음에 0.6 곱하기 0.6을 하게 되죠. 그러면 4분의 9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화학평형의 중단원 정리 두 번째입니다. 1번 다음은 T도시에서 수소와 아이오딘이 반응해서 아이오딘과 수소가 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평형상수를 나타내줬고요. 용기에 얘네들을 넣었더니 현재 농도가 평형 농도라고 안 했습니다. 현재 농도가 각각 이만큼 되었다. 그랬을 때 반응 지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반응 지수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평형상수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평형상수와 반응지수를 비교를 해서 반응의 진행 방향까지 예측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 반응지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응지수도 평형상수와 마찬가지로 반응물의 농도 그리고 생성물의 농도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농도가 들어간다는 게 달랐죠. 그래서 반응지수를 계산해보면 0.1 곱하기 0.1 그리고 생성물이 0.2네요. 0.2 곱하기 0.2가 되니까 4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반응 지수는 4라고 대답을 하면 되고 반응의 진행 방향은 우리 반응 지수와 평형상수를 비교해서 예측을 합니다. 즉 반응 지수는 4고 평형상수는 25입니다. 즉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아요. 우리 화학반응은 반응지수가 우리 평형상수를 따르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평형이 이동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Q가 K보다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으므로 지금 정반응이 더 열심히 일어나야 돼요. 즉 여기 생성물이 더 많이 생겨야 Q값이 증가할 테니 정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예측할 수 있죠. 정반응이 우세라는 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정반응이 핵심이겠죠? 자, 다음 2번입니다. 다음은 T도시에서 A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1리터 용기에 2몰과 B2몰을 넣었더니 평형 상태에서, 이번엔 평형 상태라고 하네요. A의 양이 4몰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평형상수는 우선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A 반응물의 개수가 위로 올라가고 지수로 생성물로 계산될 수 있는 게 평형상수인데, 평형 상태일 때 농도가 나왔어요. 4몰. 그럼 얘는 4몰 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 자, 우리 화학 반응식 이 A가 B로 되는 반응이었는데, 자, 처음에 2몰 농도였습니다. 얘도 2몰 농도였고요. 근데 평형 상태가 되니까 얘가 4몰이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4몰이 되었죠? 반응을 통해서 4몰까지 올라간 거겠죠? 그럼 여기에 얘가 좀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됐나 봐요. 얘가 2몰이 생성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반응은 우리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따랐습니다. 즉 얘는 1몰이 감소됐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1몰 농도였다라는 겁니다. 평형 상태일 때 얘는 4몰이고 얘는 1몰입니다. 그래서 평형상수에 대입을 해보면 4 곱하기 4, 그 다음에 생성물 1 해서 16분의 1이 평형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형상태에서, 이미 평형상태인데 여기에다가 1몰과 1몰을 추가로 넣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라. 이런 거는 우리 Q 값을 한번 K 값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평형 상태에서 1몰을 추가했다라고 치면 우리 A의 몰농도는 5몰 농도가 되고 B의 몰농도는 2몰 농도가 됩니다. 현재 갑자기 추가로 넣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Q를 계산을 하게 되면 A가 5니까 5 곱하기 5, B가 2니까 2 곱하기 2 하게 돼서 25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K랑 비교를 해볼게요. K는 16분의 1입니다. 자, 누가 더 크죠? 네, K가 반응지수가 더 K보다 크네요. 그렇다면 생성물을 줄여야 돼요. 생성물을 줄여야 되죠. Q가 우리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크니까 이제 우리 평형상수 쪽으로 가려면 생성물을 줄여야 돼. 즉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라 라고 하는 건 현재 상태에서 반응 지수를 구하고 그 평형상수와 비교해서 어떤 반응으로 진행될지 예측하라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그림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용기에 반응물을 넣었을 때 반응 시간에 따른 반응지수와 평형상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원하는 평형상수나 반응지수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 일정한 온도입니다. 온도가 일정하면 온도 일정해? 그러면 뭐가 일정한 거죠? 네,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아요.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가 질문 노트에 왜 온도가 일정하면 평형상수가 일정할까? 라는 걸 했더라고요. 아주 기특한 학생이에요.
누군지는 비밀. 자, 어쨌든 자, 여기 보면 평형상수는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한 값을 갖는 거기 때문에 대학 과정이에요. 대학교 과정. 자, 어쨌든 나가 우리 평형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가는 점점점 어떻게 해서든 우리 평형상수를 따라가는 걸 보여요. 그래서 가는 반응지수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반응지수는 이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평형상수는 평형 상태일 때 그 농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응지수랑 평형상수를 비교해서 예측할 수 있죠. 어쨌든 가와 나 중 반응지수와 평형상수는 가는 반응지수. 선생님 계속 딴 얘기하죠. 나는 평형상수. 글씨 좀 예쁘게 쓰십니다. 평형상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반응시간이 0에서 t초 사이일 때 정반응과 역반응 중 우세한 반응이 뭐냐. 자, 그러면 Q와 K를 비교해봐라 라는 거지. 자, Q와 K를 비교해요. 자, 지금 얘가 Q, 얘가 K인데 이 값이 지금 Q가 K보다 큽니다. 즉 생성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 여기가 반응물, 여기가 생성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반응 지수니까 이 생성물을 줄여야 값이 줄어들겠죠? 즉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4번 용기에서 이렇게 반응이 평형 상태일 때 용기에 B를 더 넣었대요. A와 C 중 양이 증가하는 기체와 감소하는 기체는 어느 것일까? 단 온도는 일정하다. 자, 평형 상태에서 이제 이 평형 상태를 깨는 농도, 압력, 온도 이런 변화가 있으면 우리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평형이 이동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반응물이에요. 반응물을 더 넣어줬어요. 반응물을 더 넣어주면 이 반응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너무 많아! 그러면 반응물을 줄이는 반응인 정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평형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같이 A라고 하는 반응물 A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 우리 C, 생성물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장 141페이지 5번입니다. 그림은 실린더에서 이런 반응이 평형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피스톤에 추를 추가로 올렸나 봐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를 감소시켰대. 감소시켰다는 건 뭐야? 압력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증가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합니다. 뭐에 의해서?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해요. 압력을 증가시켰어요. 기체의 부피를 감소시켰어요. 그러면 분자수가 어떻게 되는 쪽으로? 압력을 증가시키면 기체 분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야, 좁아. 기체 분자수 줄여! 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기체 분자수가 이렇게 되네요. 지금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면 2개에서 하나로 줄어들게 되고 역반응으로 진행되면 1개에서 2개로 늘어나게 되니까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따라서 정반응이 우세하다는 걸 알 수 있고 N2O4 생성물의 양은 증가하고 반응물 NO2의 양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 T도시에서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이런 반응이 평형에 도달할 때 근데 이번엔 피스톤을 움직여서 실린더 속 기체 부피를 증가시켰대. 기체의 부피를 증가시켜? 그러면 압력이 어떻게 된 거죠? 감소한 거죠. 부피가 증가했어. 얘들아, 공간이 많아졌어. 그러면 분자수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늘려도 되겠다 라는 방향으로 나가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평형 이동 방향을 예측해 보자. 자, 지금 정반응 쪽으로 가면
하나하나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드는 반응이 진행이 되고 역반응이 진행되면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나는 반응입니다. 즉 평형이동 반응을 예측하는 건 우리 역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되겠죠. 네. 뭐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뭐 반응 지수랑 평형상수를 비교를 하래요. 자, 제시된 반응은 반응물의 반응 개수의 합이, 반응물의 개수의 합, 그 기체 분자수의 합이 생성물의 그 반응 개수보다 큽니다. 그러는데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면 몰롱도는 감소를 하겠죠. 몰롱도는 감소해. 상상이 돼? 얘들아? 몰롱도는 감소. 그러니까 몰롱도라고 하는 게 우리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그래서 근데 부피가 증가한대. 그럼 몰롱도는 감소하겠지. 그치? 몰롱도는 감소해. 자, 6번입니다. T도시에서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이 반응이 평형에 도달을 했대요. 피스톤을 움직여서 실린더 속의 기체 부피를 증가시켰대. 자, 이건 뭐야? 압력을 어떻게 한 거야? 압력을 감소시킨 거죠. 부피가 늘어났어. 그럼 압력이 감소가 되겠죠. 공간이 커졌어요. 우와, 분자수 늘리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을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되죠. 그래서 평형 이동 방향을 예측하라고 한다면 평형 이동은 압력이 달라졌을 때 기체 분자수에 따른다. 압력이 줄어들었으니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면 되는데 지금 정반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 A와 B, 즉 두 개가 C라고 하는 하나로 바뀌고 있죠. 두 개에서 하나로 기체 분자수가 줄어드는 반응이고 역반응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서 두 개로 증가하는 반응입니다. 즉 평형 이동은요 역반응일 거예요. 역반응. 이거 할 수 있는데 굳이 반응 지수랑 평형상수를 또 비교하래. 저걸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 반응 지수든 평형상수든 우리 이 어떻게 구하냐면 반응물의 몰롱도랑 생성물의 몰롱도의 그 곱으로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 기체의 부피를 증가시켰어. 우리 몰롱도라고 하는 건 여기 들어가는 몰롱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우리 몰수잖아. 근데 여기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몰롱도 자체는 감소를 하죠. 그러면 여기 분모가 이렇게 막 감소하니까 Q가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Q가 커진단 말이지. Q 자체가 커지니까 K보다 커지는 상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역반응이 이제 생성물을 줄여야 되니까 역반응으로 진행이 되겠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점은 이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 평형 이동을 예측할 수 있느냐 이거지. 뭐 반응 지수랑 평형상수 비교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서 7번 PCl3랑 Cl2가 반응해서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래요. 이런 포인트를 줬죠. 이번에는 용기의 평형에 도달한 뒤에 온도를 낮추는 변화를 줍니다. 자, 온도를 낮췄어요. 그럼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 온도 낮아지면 안 돼. 그에 반대되는 온도를 높이자 라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되는 거죠. 발열 반응이니까 생성물에 열이 발생한다 라고 따졌을 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다시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 열 이렇게 됐을 텐데 자, 열이 여기 있어. 온도를 낮춘다는 건 열을 뺏었다는 거예요. 열이 낮아져요. 열 낮아지면 안 돼. 그럼 다시 정반응 쪽으로 막 이끌어서 열을 올리자라고 할 테죠. 그래서 이 온도를 낮추게 되면 정반응이 발열 반응에서는 정반응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질 중에 증가하는 것은 생성물인 PCl5가 되겠죠. 자, 8번. 다음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면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용기에서 이 반응이 평형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생성되는 NH3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2가지 이상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우리 이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 또는 평형에 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평형을 만드는 방법은 농도 또는 압력 또는 온도를 변화시켜서 평형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많이 시키려면 정반응 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먼저 농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농도? 자, 그러면 반응물인 N2나 H2를 더 넣어. 둘 중에 하나 넣던지 둘 다 넣던지 해서 더 넣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압력을 살펴보면 기체 분자수를 보면 되는데 정반응 경우 4개의 기체 반응물이 하나의 질소와 3개의 수소 기체, 즉 4개의 기체 분자가 2개로 줄어드는 반응을 하고 있고 역반응 같은 경우에는 2개가 4개가 되고 있죠. 즉 정반응으로 가야 되니까 기체 수가 감소합니다. 즉 압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압력을 높이게 되면 이 반응 자체에서 안 돼, 기체 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평형을 이동시키자라고 하기 때문에 정반응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2개 쓸 수 있겠네요. 온도는 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정반응이 발열인지 흡열인지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정보가 있다면 온도까지도 할 수 있겠죠?